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자리한 남평문씨 볼리 새거지. 문익점의 18대 손 문경호가 터를 닦아 남평문씨 일족이 모여 살던 곳으로 원래 절이 있던 명당터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고택들 사이로 길을 낸 흙돌담. 그 사이길로 핀 색색의 꽃들과 작은 돌들. 모두 고즈넉한 한옥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남평문씨 볼리 새거지에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인흥마을은 도심에서 아주 접근성이 가까워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봄 홍매, 백매를 비롯하여 여름이면 대표적인 우리 한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는 그 정취를 즐기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건물은 수백당인데요. 주로 손님을 맞이하거나 모임 장소로 이용하는 곳으로 소나무와 배롱나무 등 조화롭게 꾸민 정원이 특히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공간인 광거당은 문중 자제들이 학문과 교양을 쌓던 장소로 많은 서책을 소장하여 전국의 학자들이 찾아오고 강론하는 곳이었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한옥마을인 남평문씨 볼리 새거지. 바라만 봐도 예의를 존중했던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듯한데요. 대구에서 목화꽃과 목화솜을 볼 수 있는 곳이자 잘 보존된 고택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탓에 드라마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답니다. 봄에는 홍매화, 여름엔 능소화 등 사계절 내내 인기 있는 대구 관광 명소, SNS 인증샷 명당, 남평문씨 볼리 새거지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만 보이지만 공원의 초입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발길 닿는 곳곳에 역사의 흔적들이 가득한데요. 공원에는 대나무 숲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비롯해 단양 우씨 종중이 소유한 낙동서원과 민족 전기탑, 의병장 우배선 선생 창의 유적비 등 단양 우씨 관련 전통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시내 도심 한복판에 이런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보존되고 있다는 거. 특히 여기 장지산 있잖아요. 여기 소나무가 한 300살 된 이런 소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예, 그런 매력이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원 내에는 월곡 역사박물관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24살의 나이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의병장 우배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충절과 용맹했던 옛 선조들의 혼이 담긴 박물관.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서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2005년에 개통한 대구 지하철 2호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떠나볼 첫 번째 지하철역은 바로 담티역입니다. 담티역은 내리자마자 주변 볼거리, 관광 명소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담티역 주변을 함께 둘러볼까요? 이 역의 역명이기도 한 담티는 담티 고개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일제강점기 대구와 경산을 잇는 신장로를 만들려고 산을 뚫었는데 집과 집 사이에 담을 틔우듯이 산을 밀고 길을 냈다고 해서 담티 고개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담티역에서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는 바로 모명제인데요. 모명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두 차례 조선의 원군으로 공을 세우고 귀화한 명나라 장수 두사충을 기리기 위해 그의 후손들이 세운 제실이랍니다. 비가 내려 더욱 운치를 더하는 모명제는 그리워할 모와 명나라 이름 명자를 써서 명나라를 그리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사충 장수와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의 우정 이야기도 유명한데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후 다시 한번 조선을 위해 달려와준 두사충 장수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은 시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사충의 7대손 두한필의 효행을 알리기 위해 조정에서 정려로 내린 명정각, 그리고 실제 두사충묘도 자리하고 있어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던 대구의 관광 명소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깊어가는 가을엔 문학 속으로 떠나는 감성 여행을 즐기고 싶어집니다. 대구에는 문학가 이태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길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의 이태원과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리. 대구 이태원 길을 걸어봅니다. 이태원길에 오시면 먼저 문학관에서는 소설 객사를 드라마화했던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고 소설들을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포토존과 조형물들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대구 칠곡지역 출신 천재 소설가 이태원 작가의 이름을 담은 문화예술거리인 대구 이태원길. 대표작 객사의 배경이 된 칠곡에서 작가를 회상하고 또 문학의 흔적과 발자취를 기리고자 조성된 거리인데요. 노란색 컨테이너로 구성된 이태원 문학관에는 소설가 이태원의 생애와 문학 연대기, 작품, 개인 소장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태원길을 지나다 보면 보기만 해도 시선을 사로잡는 아기자기한 물품들을 파는 장터가 나타나는데요. 무심코 지나다 어느 순간 내 맘을 사로잡는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보게 되면 뭔가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닌 지역의 공예 작가들이 정성으로 만든 물건이라 더욱 눈길이 갑니다. 이거는 화이트 머스크 향이거든요. 이거는 향이 돈 줬어? 여기. 네, 이건 향이 첨가되어서 제작된 거예요. 이제 향기도
계속해서 리필 오일을 뿌리면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부서질 때까지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이태원 문학관 앞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극이 펼쳐지는데요. 이태원의 소설 객사의 내용을 각색한 광장 드라마로 작품에 대한 이해를 극을 통해 좀 더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소설가 이태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지역의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심 속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 거리, 대구의 이태원 길입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불로 전통시장. 대구 공항을 지나 팔공산과 파계사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시장으로 193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통시장입니다. (80년대) 초반까지는 경북 5대 5일장으로 불릴 만큼 큰 규모를 자랑했다는데요. 지금은 상설시장이지만 5일장으로도 운영하고 있어 매월 끝자리가 5일, 10일이 되는 날이면 길가에 가득 물건을 버려놓은 장사꾼들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계절, 가을. 장날에 찾은 건강원에선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들이 즙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엮어 빼고는 처음부터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약물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손으로 이제 수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수동에서 두 번째 짜기 위해 가지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즐길 새도 없이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먹기도 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건강원을 찾는데요. 손님이 무엇을 원하든 그 이상을 만족시키는 사장님만의 영업 방식 탓에 단골들도 점점 늘고 있답니다. 단순합니다. 소비자들은 뭐 돈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양심적으로 해주고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소비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장날을 맞은 식육점 역시 바쁘긴 마찬가지인데요. 불로 전통시장에서 벌써 3년째 부모님의 일을 돕고 있는 아들은 이제 어엿한 정육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돼지 앞다리 발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목살이랑 앞다리랑 사태랑 여러 가지 부위가 나오거든요. 그 부위 이제 다 해체하고 있습니다. 과거 귀한 소고기를 함부로 하지 않고 머리까지 다 귀중하게 요리를 하던 것이 지금의 발굴 문화로 발달한 것인데요. 그만큼 섬세함이 필요한 정육 기술. 명품 고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그의 멋진 꿈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공육으로도 많이 이제 진출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희 정육점에서 돈가스랑 뭐 햄 소세지 그리고 뭐 된다면은 뭐 햄버거 같은 것도 한번 해가지고 불로 전통시장 육성하는데 조금
힘을 쓰고 싶지요. 네. 불로 전통시장에는 30년 이상 된 오래된 빵집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한결같은 옛 빵 맛을 고수하고 있는 사장님의 작업장에는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오래된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전자저울도 있는데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습관에 대해서도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25년 된 저울과 함께 벌써 30년 이상 제빵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처음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어느덧 세월은 흘러 20대 청춘을 바쳤습니다. 치열했던 삶의 터전에서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빵처럼 키워온 그의 꿈. 내 가게에서 오래도록 맛있는 빵을 만드는 일을 지금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빵들이 많잖아요. 그 뭐 팥빵도 옛날식이고 모든 게 이제 옛날식으로 많이 하는 편이지요. 요즘 새로운 빵에는 뭐 크림치즈 뭐 새로운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저는 이어가다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강칼치 강고등어입니다. 자, 강고등어 두 손에 5,000원부터. 자, 강칼치 강고등어 있습니다. 좁은 길,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전통시장의 오늘은 세상 사는 우리네 이야기들로 가득 넘쳐납니다. 그를 떠나보낸 지 2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노래는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가객 고 김광석. 대구에서 그를 추억할 만한 곳이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유명 관광지인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더욱 그리워지는 김광석의 노래들. 그의 짧았던 생애를 돌아보고 가슴에 와닿는 노랫말을 다시금 흥얼거려 봅니다. 김광석은 1964년 이곳 대봉동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 5살 때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이등병의 편지, 서른 즈음에, 사랑했지만 등 수많은 명곡들을 발표했던 시대를 앞서간 노래하는 시인. 그를 추억하기 위해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골목을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조성한 곳이 바로 이곳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입니다. 김광석 길에는 여러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 카페를 찾은 이유는 그의 음악을 LP로 들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곳곳이 LP로 장식된 이곳 카페 사장님은 직접 DJ가 되어 신청곡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친구야, 내 사랑하는 친구야, 우리 자주 만나자. 만나서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면서 TV에 나오는 맛집도 찾아보고 즐거운 여행을 하자꾸나. 턴테이블로 흘러나오는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며 잠시 추억 속에 잠겨봅니다. 그 아련한 추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LP에서 묻어나는 찌직거림도 있고 그런 것들은 많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아예 머릿속에 박혀있죠. 그래서 예전 음악과 지금 음악의 차이지만
상당히 매력 있는 음악이라고 봅니다. 김광석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묻어있는 곳에서 우리도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빠져보는데요. 옛 문방구에서 즐기는 달고나. 그 달콤 쌉싸름한 맛은 그 시절 추억과 감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뭐 향수라든지 즐겨 했던 놀이들 그런 걸 추억하시면서 정말 즐겁게 잠깐이나마 10분, 20분 정도 추억에 젖어서 행복하게 지내다 가실 수 있습니다. 노래로 김광석을 추억하듯 때론 우리는 그 시절 나의 모습을 추억합니다. 로봇 아닌 척. 더 활짝. 옳지. 멋지다. 오케이. 굿. 김광석길에 자리한 이색 사진관. 이곳에서는 모든 사진을 흑백으로 찍어주는데요. 일단 칼라 사진과는 다르게 흑백 사진은 마치 김광석의 노래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묘한 매력을 더합니다. 잊어야 하지만 잊고 싶지 않은 그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사진 한 장에 담아봅니다. 늙어가는 아빠의 눈을 가끔 정말 멋쩍게 쳐다본다든가 그런 순간을 멋쩍게 즐기시면 그 순간을 제가 잡아드린다면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는 곳곳에 멋스러운 갤러리들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찾은 곳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예술가들도 이렇게 소외된 친구들과 같이 결합해서 뭔가 더 발전적인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하게 볼 수 없었던 지역 장애인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인데요. 작품 하나하나에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겼습니다.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자긍심도 많이 생기고 또 이런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긍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난 너와 내가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곳.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노래가 되어 흐르는 음악의 도시. 대구에는 낭만이 숨쉬고 있습니다.